매일 운동하면 오히려 근육이 녹아내리는 이유. 근력 운동은 이틀에 한 번 하는 게 적당하다. 헬스장에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어야 근육이 생긴다는 믿음. 아마 운동 좀 해보셨다면 다들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이 말이 꼭 매일 땀 흘려야 한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네. 거의 성실함의 척도처럼 느껴지죠.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그 성실함이 어쩌면 오히려 근육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 자료들을 보내주신 거군요. 내 운동 방식이 과연 맞는 걸까?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궁금증이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근육이 정말로 언제 자라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이 휴식의 과학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단순히 이틀에 한 번 운동하세요. 이렇게 결론만 던져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왜 그래야만 하는지,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고 나면 아마 운동 계획을 짜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운동할 때 근육이 막 펌핑되는 느낌 있잖아요. 아, 네네. 팔이 터질 것 같고, 보통은 지금 내 근육이 실시간으로 커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에 따르면 이게 완전한 착각이라고요. 네, 그건 근육으로 혈액이 그냥 일시적으로 몰리는 현상일 뿐이고요. 근육 성장 자체랑은 거리가 꽤 있습니다. 그럼 뭐죠? 오히려 운동의 본질을 들여다보면요. 그 행위는 근육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미세하게 파괴하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잠깐만요. 파괴요? 저는 근육을 만들러 헬스장에 가는 건데 사실은 근육을 부수러 가는 거였더니 이거 뭔가 단어 선택부터가 좀 충격적인데요? 그럼 운동을 안 하는 게 더 나은 건가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몸에 진짜 놀라운 지점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무거운 무게를 들면 근섬유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상처들이 생겨요. 그럼 우리 몸이 이걸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바로 복구팀을 파견합니다. 복구팀이요? 네, 근육 주위에 대기하고 있던 위성세포라는 녀석들이거든요. 위성세포. 이름이 꼭 무슨 특수요원 같네요? 실제로 하는 일을 보면 정말 특수요원 맞습니다. 이 위성세포들이 손상된 근섬유에 착 달라붙어서 단백질을 재료 삼아 찢어진 부분을 꿰매고 보수공사를 시작하거든요. 와.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원래 상태로만 복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요? 다음번에도 비슷한 공격이 올지 모르니까 아예 더 튼튼하게 방어벽을 쌓아 올리는 거죠. 상처가 아물면서 굳은 살이 박히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근섬유도 이전보다 더 두껍고 강하게 재건이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비대의 핵심 원리예요. 그게 근비대군요? 네, 자료에 나온 초과 회복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현상을 설명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파괴하고 더 강하게 재건한다. 근데 제일 궁금한 건 시간이거든요. 제가 만약 어제 가슴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다면 오늘 또 해도 되는 건가요? 이 48시간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그냥 경험적인 조언인지 아니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건 더 이상 경험의 영역이 아니에요. 아, 정말요? 네, 이건 과학이죠.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는데 근력 운동 후에 우리 몸의 단백질 합성, 그러니까 근육 만드는 공장이 가장 활발하게 돌아가는 골든타임이요? 네네, 골든타임. 그게 바로 운동 끝나고 약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입니다. 이 시간 동안 근육이 이제 회복을 거쳐서 이전보다 더 강한 상태로 올라서는 초과 회복의 정점을 딱 찍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회복 과정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네, 또다시 운동으로 자극을 줘버리면 이제 막 쌓아 올린 벽돌을 다시 망치로 부수는 거랑 똑같습니다. 와, 근육은 성장할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냥 끊임없는 파괴랑 불완전한 복구만 반복하다가 결국 지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틀에 한 번이라는 주기가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황금 같은 재건 시간을 온전히 보장해주는 가장 효율적인 스케줄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회복이 핵심이라는 건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의지가 강하니까 괜찮아. 매일 해야 직성이 풀려. 있죠. 분명히 있죠. 이렇게 회복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매일 고강도 운동을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 몸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나요? 그냥 성장이 좀 느려지는 정도인가요? 성장이 느려지는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료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적신호가 켜진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두 가지나요? 네, 바로 호르몬의 역습과 사령부의 파업입니다. 호르몬의 역습이요? 듣기만 해도 무서운데요? 우리 몸은 휴식 없는 고강도 훈련을 일종의 만성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치솟게 되죠. 아, 그 스트레스 호르몬. 근데 문제는 이 코르티솔이 근육을 만드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근육에 저장된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써버리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근육 만들려고 운동하는데 몸에서는 오히려 근육을 녹여서 에너지로 쓰는 호르몬이 나온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진짜 역습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열심히 할수록 손해보는 구조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인 사령부의 파업은 더 교묘합니다. 사령부의 파업이요? 바로 중추신경계 피로인데요. 근육을 우리 몸의 병사라고 한다면 이 병사들한테 움직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뇌와 척수가 바로 사령부인 거죠. 아, 근육통은 없어서 병사들은 다 쉬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명령을 내리는 사령부가 지쳐버린 상태일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령부가 지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소에 100의 힘을 내라고 명령할 수 있었다면 힘이 덜 들어가겠네요. 네, 이제는 70이나 80 정도의 명령밖에 못 내리는 거예요. 근섬유를 동원하는 능력 자체가 뚝 떨어지는 거죠. 아, 그거 제가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예전에 의욕에 불타서 일주일 내내 스쿼트를 한 적이 있는데 마지막 날엔 빈봉도 막 휘청거리더라고요. 네네. 근육통 때문인 줄 알았는데 제 사령부가 파업했던 거군요. 아주 적절한 경험이십니다. 결국 운동 효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자세는 무너지고 부상 위험은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와, 근육 자체의 회복이랑 신경계의 회복은 별개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후 몸에 회복할 시간을 안 주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네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최고의 건축가가 최고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도 벽돌이나 시멘트 같은 재료가 없으면 집을 못 짓잖아요. 정말 완벽한 비유이자 전환입니다. 이게 바로 영양 이야기로 넘어가야 할 지점 같네요. 맞습니다. 운동이 설계도라면 영양은 벽돌이죠. 특히 자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운동 전 식사의 중요성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체지방 태운다고 공복에 운동하는 게 좋다고 들었거든요. 이것도 근성장 관점에서는 잘못된 상식인가요? 체지방 감량에는 일부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순수하게 근육을 키우는 게 목적이라면 공복 운동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갉아먹는 행위요? 우리 몸은 보통 글리코겐이라는 탄수화물 에너지를 근육에 저장해두고 쓰는데 공복 상태에서는 이 연료 탱크가 거의 비어 있겠죠. 그렇죠. 연료가 바닥난 상태에서 억지로 차를 모는 셈이네요. 맞아요. 그럼 우리 몸은 비상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바로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당신생작용이라는 과정을 통해 억지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아, 힘들게 만든 근육을 스스로 파괴해서 에너지로 쓴 거고요. 네,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럼 운동 전에 식사를 하는 게 단순히 연료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여기에는 인슐린이라는 아주 강력한 아군이 숨어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혈액 속에 떠다니는 아미노산들을요. 네, 그 단백질 재료들. 그걸 마치 택배기사처럼 근육세포 안으로 쑥쑥 밀어 넣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와, 그러니까 운동 전에 식사하는 건 운동할 때 쓸 연료도 채우고 운동 끝난 후에 시작될 재건 공사를 위해 벽돌, 아미노산을 미리 배달시키고 그 벽돌 날을 인부, 인슐린까지 대기시켜 놓는 완벽한 준비 작업인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운동 시작 약 2시간 전에 소화가 잘 되는 복합 탄수화물이랑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권장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미밥이나 고구마에 닭가슴살이나 달걀을 곁들이는 식이죠. 이게 바로 근성장을 위한 가장 스마트한 투자입니다. 알겠습니다. 휴식과 영양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을 세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왕 하는 운동, 그 효율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는 스마트한 전략들도 짚어주시죠. 물론이죠. 이틀에 한 번 운동한다고 해서 매번 똑같이 하면 근육도 좀 지루해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육은 생각보다 똑똑해서 같은 자극에 금방 익숙해져 버려요. 이걸 정체기라고 하죠. 아, 정체기. 이 정체기를 깨부수는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 바로 점진적 과부하입니다. 점진적으로 부하를 늘려준다. 즉, 근육이 계속해서 이거 좀 힘든데? 하고 느끼게 만들어주라는 거군요. 네. 지난주에 벤치프레스를 50kg으로 10번 들었다면 이번 주에는 52.5kg으로 8번을 도전해보거나 아니면 같은 무게로 11번을 시도하는 식으로 계속 새로운 과제를 던져줘야 합니다. 근육에게 성장해야 할 이유를 끊임없이 만들어주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자료를 보니 수면 이야기도 빠지지 않네요. 아, 잠. 중요하죠.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육을 만들고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성장 호르몬이요. 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90% 이상 분비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은 그 어떤 비싼 보충제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해요. 최고의 보충제는 잠이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매일 운동을 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분들을 위한 팁도 있던데요. 분할 운동법이요. 네, 이건 의지와 효율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아주 현명한 전략입니다. 매일 운동하면서 48시간 휴식 원칙을 지킬 수 있다고요?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는 하체 운동에만 집중하고
다음 날은 등과 이두 같은 상체, 당기는 근육을. 아, 부위를 나누는 거군요. 네. 그 다음 날은 가슴, 어깨, 삼두 같은 상체, 미는 근육을 훈련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나는 매일 운동을 하지만 각각의 근육 부위는 최소 48시간에서 72시간까지 푹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정말 스마트하네요. 성실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과학적인 원리를 지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 같습니다. 맞습니다. 무작정 쉬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계획해서 회복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정말 알찬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 공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근육 성장의 공식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스마트한 훈련으로 주는 충분한 자극, 네, 자극, 그리고 성장의 재료가 되는 똑똑한 영양 섭취. 영양. 마지막으로 파괴된 근육을 더 강하게 재건하는 깊은 휴식. 이 세 바퀴가 모두 맞물려 돌아가야만 근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이라는 기준, 이게 게으름이 아니라 우리 몸의 과학적인 재건 메커니즘을 존중하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조급함이야 말고 성장의 가장 큰 적이네요. 맞습니다. 몸이 보내는 회복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근육에게 성장할 시간이라는 자비를 베풀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강한 자극 뒤에 오는 의도적인 회복이 근육 성장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원리를 비단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도 적용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예를 들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할 때 말이죠. 혹시 우리는 끊임없이 뇌를 자극하기만 할 뿐 배운 것을 정리하고 연결해서 더 높은 차원의 이해로 넘어가는 이른바 정신적인 초과 회복의 기회는 놓치고